안녕하십니까. 순천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순천 곡성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지창환입니다. 730 재보궐선거가 꼭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 미니 총선이라고 부를 만큼 여야 모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순천 곡성 선거구는 전국 15개 선거구 가운데 가장 열기가 높은 곳 중에 한 곳이어서 그만큼 관심도 뜨겁습니다. 그렇지만 후보자들의 정책과 자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아서 후보 간 우열을 가리기가 참 어려우실 텐데요. 이번 토론이 첫 방송 토론회인 만큼 오늘 토론을 통해서 지역의 참 일꾼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호 3번 이성수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민 여러분, 통합진보당 기호 3번 이성수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먼저 후보들의 기조연설 들어보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순천 곡성 주민 여러분, 통합진보당 3번 이성수입니다. 내일이 세월호 참사 100일입니다. 아이들을 살리라는 명령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무서운 정부, 꽃다운 아이들이 죽어갈 때 언론 통제나 했던 거짓된 정권,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가족들의 공적 1호는 바로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입니다. 대한민국 언론은 죽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이미 한참 전에 죽어버린 언론의 모습을 드러내는 하나의 계기였을 뿐입니다. 세월호 참사 왜곡 보도와 KBS 언론 장악의 몸통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표를 주는 것은 세월호 참사보다 더 비극적인 역사의 참극이 될 것입니다. 쌀시장 전면 개방해서 고향의 부모 형제 낭떠러지로 밀어놓고 웃으면서 표 달라고 하는 후한무치를 준엄하게 심판해 주십시오. 쌀 개방 막기 위해서 김선동 의원이 5일째 단식 농성 중입니다. 농민 서민을 위해서 희생한 김선동, 이성수로 살려주십시오. 저 이성수가 국회에 들어가 쌀시장 개방 막아내고 노동자 농민 서민의 진정한 대변자가 되겠습니다. 이 후보께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특별법 제정을 약속하셨어요. 네. 그런데 이 특별법 제정은 넘어야 할 산, 장벽도 꽤 많을 것 같은데요. 많은 순천 시민들께서 여수 국가산단, 포스코 광양제철소로 출퇴근하시는 노동자들이십니다. 여수 산단에서 100조 원,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수십조 원의 매출을 올리지만 정규직 노동자 수는 줄어들고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한 작업 때문에 산업재해로 사망이나 중대재해를 당하는 비율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여수국가산단 특별법과 기업살인처벌법을 제정해서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늘어나는 것은 재벌과 투기 자본이 이윤을 더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비정규직법 누가 만들었습니까?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야합해서 만들었습니다. 1번 새누리당, 2번 새정치연합, 그들이 왜 비정규직 양산을 추진합니까? 다 재벌 대기업의 손에 놀아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는 사회는 탐욕을 추구하는 비정상적인 사회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하는 특별법을 이성수가 약속하는 것은 그냥 약속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현대아이스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20명이 해고되었을 때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원직복직 해고 철회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금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비정규직법이 만들어진 지 10년이 됩니다. 한 집마다 비정규직 1명씩, 또 한 집마다 실업자가 1명씩인 이런 현실은 반드시 바뀌어져야 합니다. 10년간의 통합진보당의 외로운 주장, 이제 선거 때만 되면 모든 당들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이성수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교육 공무직 전환 특별법에서부터 그리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에서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나가겠습니다. 먼저 이성수 후보께 토론의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정해진 시간 5분입니다. 이정현 후보님, 자타가 공인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입이고 충성스러운 부하입니다. 친일의 후예, 유신 독재의 퍼스트레이디,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으로 권력 차지하고 반대 세력 입막고 독재로 해결하고 있는 불통과 독선의 상징입니다. 이런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도 좋으십니까?
예, 답변해 주시죠. 말씀하시죠. 답변하시죠. 그렇게 좋으시냐고. 좋고 나쁘고를 제가 뭐 특별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세월호 참사에서 생존했던 우리 고등학생들이 안산에서 국회까지 100리를 걸어가면서 특별법 제정을 외쳤습니다. 참사 트라우마로 샤워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온 국민이 같이 울었습니다. 내일이 세월호 참사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세월호 유가족들께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시면서 아이들의 영정을 들고 안산에서 국회까지 걸어가고 계시고 있습니다. 이 억울하고 원통한 우리 아이들의 죽음 앞에서 이제는 특별법 제정마저 막고 있는 것이 새누리당입니다. 이러한 새누리당을 보면서 국민들이 치를 떨고 있습니다. 이정현 후보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청와대 인사개편 요구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을 대신해서 홍보수석을 사퇴한 사람입니다. 이 후보님 질문을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예. 그리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왜곡 보도, 언론 장악 관련해서 특위에서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특히 우리 순천 곡성 주민들을 어떻게 보셨으면 이렇게 출마하게 됐는지 지금이라도 사죄하고 마땅한 입장을 표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전에 사회자께서 확인되지 않는 사실은 얘기하지 마라. 김 전 국장은 청와대 홍보수석이 정부를 비판하는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직접 연락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신공격을 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후보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다 어기고 계시군요.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 어느 누가 가슴 아프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대통령께서도 여러 번 사과를 하셨었고 또 대통령으로서의 무한 책임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잘 알다시피 이번에 우리가 다 지켜봤지만 우리 사회 구석구석이 구조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았고 같이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때 다시 이러한 비극이 재발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우리가 누가 국회에 진출을 하든 또는 현 정부 그리고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시 재발되지 않는 그런 구조적인 개혁 방안들을 함께 논의를 해야지 이렇게 허위사실로 인신공격이나 하고 또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비난이나 하고 이렇게 얼굴에 면전에 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가 개혁되고 바뀌어야 될 가장 나쁜 오랫동안의 적폐인데 이걸 국회 들어가기도 전에 이런 식으로 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온 국민들께서 이정현 후보를 포함해서 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역할을 다 했다고 국민들이 알고 계십니다. 왜 불통이라고 하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후보께서는 예산 폭탄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잘 아실 텐데 이 말은 예산 줄 테니 표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통령과 가까운 순서대로 예산이 배분되는 것입니까?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예전에는 실세들이 일테면 쪽지 예산이 가능했었지만 지금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야 합의가 필요하고 특정 예산 과다 편성 즉 예산 폭탄은 불가능한 공약입니다. 왜 거짓 공약을 가지고 순천 곡성 주민들을 기만하십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분이 의원직을 잃었기 때문에 지금 재보궐선거를 하고 있지만 제가 김선동 의원님을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비록 야당 국회의원이기는 하지만 순천 발전을 위해서 같이 국회의원 할 때 여당인 저 이정현 특히 호남 예산 지킴이라고 예산 따는데 아주 정말 능통한 저 이정현에게 순천 발전을 위해서 김선동 의원이 수차례에 걸쳐서 예산 협조를 요청했던 그 순수한 지역 발전을 위한 김선동 의원의 그런 마음에 대해서 저는 존중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예산을 많이 끌어올 수 있고 통로와 길을 알고 있다고 하는 그런 점입니다. 아마 우리 지금 제가 국회 들어가기도 전에 예산 많이 가져올 것을 걱정하고 시기 질투하고 발목 잡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반토막 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전부 이렇게 서부권에 이런 일들이 집중됐고 제2프로젝트라든가 한전, 이전이라든가 서부에 이렇게 많이 됩니다. 적어도 의대만은 동부에 있는 이 순천대학교 양보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서부에 좀 세게 말할 용의는 없는지.
토론 규칙을 공정한 규칙을 말씀하신 우리 이 후보께서 스스로 금방 몇 분도 지나지 않아서 그렇게 어기는 것을 보면서 참 아이러니를 느낍니다. 또 이 동서, 경상도, 전라도를 이렇게 갈라놓고 국민들을 분열시켜 놓은 장본인을 대통령으로 모신 그 분답게 또 역시 우리 전라도에서도 지역감정의 피해 당사자인 우리 지역 전라도에서조차도 또 동과 서로 나누시는 이 분열, 차별의 이 명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씁쓸하고 안타깝습니다. 지난주에 예정되었었던 MBC 공개 TV 토론은 이정현 후보와 서가번 후보의 불참 통보에 따라서 무산되었습니다. 모든 후보들이 자질과 공약을 가지고 여러 차례 공개적인 검증을 받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물론 다른 일정을 댈 수도 있겠지만 선거에 임하는 후보에게 TV 토론회만큼 더 중요한 일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모레 금주 금요일로 또 MBC TV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에 나오실 겁니까? 안 나오실 겁니까? 만약 안 나오신다 그러면 무슨 이유 때문에 안 나오신지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공식 토론회에 단 한 번도 거절이나 거부 의사가 없이 오히려 오늘을 기다려 왔습니다. 개별적으로 그 후보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렇게 주관하는 그런 토론에 대해서는 일정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 되고 지금으로서는 제가 통보를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통보를 받으신 적이 없어요? MBC 측으로부터? 합동 토론에 대해서는 들은 적 없고 개별적으로 후보별로 초청해서 토론한다는 얘기를 듣고 즉각 수락했습니다. MBC 측에서는 내일 모레 토론회도 이정현 후보께서 불참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선 대룡 정수장이나 남정 정수장 위치를 알고 계십니까? 네, 남정 정수장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대룡 정수장은 어디에 있는데 그쪽으로 통합을 한다는 건가요? 지금 대룡 정수장은 남정 정수장하고 옥천 정수장이 대룡 정수장이다 이미. 그래서 여기에 제가 짧게 물어보고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룡 정수장 위치를 물어봤는데 순천과 곡성 각 지역별로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있다면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비정규직 일자리만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여수 국가산단 대기업에서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정규직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일자리 창출 정책의 핵심입니다. 또한 우리 통합진보당이 2010년도에 순천대 의대 유치를 처음으로 공약으로 제출했습니다. 순천 시민들 또 노동자들께서 일하시다가 다치시게 되면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 또 전문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서 전남 동부권 서민들께서 공공의료를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대 유치를 주장했던 겁니다.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의료 민영화와 순천대 의대 유치는 결코 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순천대 의대 유치 사업은 순천시만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남 동부권, 여수, 순천, 광양 3개시가 힘을 합쳐서 해야 되고 그리고 김선동 전 의원께서도 3개시 국회의원들과 함께 이미 합의를 봤습니다. 통합진보당 이성수가 국회에 들어가서 꼭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천만 정원의 국가정원화 사업도 이미 올해 2월 달에 김선동 의원의 주도로 수목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일명 정원법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새로운 일이 아니고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이 동의하고 있으니까 국회에 입법 발의되어 있는 정원법을 동의해서 통과시키기만 하면 올해 안으로 순천만 정원은 국가정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문제점은 작년에 440만 명이 순천만 정원을 다녀갔습니다만은 반드시 1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순천의 관광 상품이 관광 벨트가 구축이 돼야 합니다. 이성수가 개발해 내겠습니다. 원도심에는 전남교육감 순천시장과 협의해서 원도심 지역을 혁신교육지구로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존을 신설해서 아이들 키우기 좋은 동네로 그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순천 곡성 주민들께서 마음 놓고 아이들 낳아서 키울 수 있도록 순천에는 반값 공공산후조리원을 신설하고 곡성의료원에는 반드시 산부인과를 신설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사가 안 돼서 너무 힘들어하시는 우리 상인들의 짐을 제가 같이 지겠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수수료를 1%로 인하하고 그리고 중소상공인 대출 금리는 2%대로 인하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순천에 제2의 화물 공영 주차장을
신설해서 우리 순천의 화물 노동자들이 편하게 거주하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우리 이성수 후보님 얼굴 한번 보시죠. 참 인연이 깊습니다. 노동자 권익을 위해서 사법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제가 변론을 했던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이성수 후보님의 노동자와 농민을 위하는 그 마음의 진정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국회의원에 당선되시면 이와 같은 전국적인 이슈에 집중하느라 지역 문제는 조금 소홀히 될 거 아니냐는 그런 우려도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저는 지금까지도 아무리 바쁜 시기에서도 현장 노동자들과 함께 왔습니다. 그리고 농민 서민들과 함께 온 것이 저의 가장 중요한 강점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도 중앙정치가 바쁘다고 하더라도 잠을 줄여서라도 저는 현장의 노동자, 농민, 서민과 함께 나갈 것입니다. 이정현 후보의 예산 박탈 발언은 단지 선거용 구호에 불과하다. 이정현 후보에게 예산 지원을 약속하기는커녕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신 걸로 보도가 돼 있는데 혹시 그런 답변 들어보셨습니까, 이 후보님? 신문에서 잘 읽었고요. 그건 네. 당연한 답변 아닙니까? 이정현이가 지금 후보지, 이정현이가 국회의원입니까? 쐐기를 받고 발목을 잡고 그걸 해방을 놓고 방해를 놓는 것에 대해서 아주 경악을 했습니다. 공약의 진정성을 검증하고 과장성 여부를 따지는 것이 그렇게 경악스럽고 기가 막힌 일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분야에 얼마의 예산을 언제까지 폭탄처럼 퍼부을 것인지 그 개요라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 부처에서 기재부를 옮길 때 기재비서를 4,000개로 줄이는데 네. 그것에 정확하게 그렇게 나올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제 진출을 해서 자료를 받고 요청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하는 거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아마 노력을 하겠다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네. 이정현 후보님, 1984년 전두환 시절 민정당 입당하시고 지금까지 그 당에만 충성해 오셨습니다. 전남의 아들이라고 자처하시면서 우리 후보께서 부모 형제들의 피로, 핏값으로 그렇게 된 전두환 독재 밑에서 시작해서 30년 전두환 민정당 독재 쭉 충성하셨는데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좀 부족한 점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표한 큰 것은 호남에서 저는 정치 경쟁을 반드시 회복하고 그래서 정치인들이 정말 유권자들에게 눈치 보고 정말 머슴 노릇을 하는 머슴이 주인을 이기는 부려먹는 그런 정치를 꼭 답하고 싶어서 저는 호남에서도 다른 당이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호남의 정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저는 무려 4번째 호남에서 일관되게 이렇게 출마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충정도 순천 시민 그리고 곡성 국민들께서 알아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순천 곡성 주민들께서 그렇게 알아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개인의 출세만을 위해서 호남민을 짓밟고 독재를 행했던 거기에 입신 출세하려고 했던데 어떻게 진정성을 알아달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다음에 박근혜 정권이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위기를 덮기 위해서 일으킨 사건이 내란음모 조작 사건입니다. 그리고 진보당 해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박근혜 정권의 우리 통합진보당의 탄압은 국내외에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10만이 넘는 우리 국민들께서 내란음모 조작 사건에 연계된 사람들에 대한 무죄 석방 탄원서를 제출했고 그리고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도 우리 가족들을 만나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독일의 삼선 의원께서는 직접 방문해서 이석기호는 무죄다. 박근혜 정권의 탄압이 비상식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실체적 내란 사건은 사실은 4.19 혁명을 총칼로 짓밟은 5.16 박정희의 군사 쿠데타입니다. 그리고 광주 민중들을 학살하고 쿠데타를 일으켰던 전두환 노태우의 12.12 내란 쿠데타입니다. 그리고 국정원을 비롯해서 총체적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 개입으로 당선된 박근혜 정권이 여기에 내란이라고 하면 내란이라고 더해질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먼저 앞서 질문에 대한 그 답변을 하나 더 추가로 좀 하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광주 5.18 기념 30주년 전 5.18 단체가 모임에서 광주시장 전남도지사 정치권에서는 유일하게 저 이정현이 감사패를 5.18 단체들로부터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
5.18 기념재단에서 주관하고 있는 세계 인권상에 저는 유일하게 저 혼자 4차례 그 인권상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5.18을 정신을 어떻게 계승하고 또 어떤 식으로 승화시켜 나가느냐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지금 남아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거기에 충실하고 있다는 점 하나 말씀드리고, 내란과 관련된 또 통진당 재판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저는 재판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그래서 됐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건 전적으로 재판의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탄압을 합니까? 재판 결과도 지켜보지 않고 왜 그렇게 탄압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20세기에는 총칼과 군대를 동원해서 권력을 찬탈하는 것을 쿠데타라고 불렀지만 21세기에는 사이버 전쟁과 심리전을 이용해서 권력을 찬탈하는 것을 쿠데타라고 부릅니다. 21세기형 쿠데타입니다.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어젯밤 강제 구인돼 다음에 서가번 후보께 물어보겠습니다. 10년 전에 추곡수매제 폐지안 찬성하셨습니다. 맞죠? 예. 순천 농민회가 국회의원 시절 후보님 사무실에 쫓아가서 항의도 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은 전량 수매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반대했던 한미 FTA도 적극 추진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었던 당시 지금의 새정치연합 사람들 중에서 돌아가신 김근태 전 의원이나 천정배 전 의원, 정동영 후보 등은 사과를 했었습니다. 서가번 후보는 사과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죠. 저는 우리 당시에 우리 농민단체들 농민들께 죄송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입니다. 왜? 됐습니다. 예. 그러면. 아니요. 했다고 예, 하니까. 예. 그리고 서가번 후보는 국회의원 시절 정부에 쌀 재협상 준비한 즉 쌀 개방안에 찬성했습니다. 당시에 많은 농민들께서 반대했지만 새누리당과 손잡고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2004년 11년에도 우리 순천 곡성의 농민들께서 여의도 칼바람을 맞아가면서 국회 앞에서 농성하고 울면서 호소했지만 국회에서 서가번 후보는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농민 서민을 배신하고 네. 어떻게 지금 지지를 이야기합니까? 매우 자랑스럽죠. 그리고 전국의 다른 지역도 다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 이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순천은 공약을 꼼꼼히 따져서 정책 선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의 방송 토론에 서가번 후보님과 이정현 후보님이 나오셔서 우리 높은 지역 주민들의 정치 의식 수준에 부응하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데도 자꾸 TV 토론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순천 시민 곡성 군민 여러분, 저 이성수는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서 군부 독재에 맞서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청춘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순천에 와서 노동자로 살아왔습니다.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해고된 우리 현대아이스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전원 원직복직되었습니다. 우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제 교육 공무직 전환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경영안정 대책비 지원 조례 그리고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를 노동자 농민 서민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서민과 함께 살아온 저 이성수만이 진정으로 노동자 농민 서민을 대표할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만들어낸 종북 색깔론에 갇혀서 계파 다툼에만 연연하고 하는 일 없이 갈팡질팡하는 새정치민주연합에게 이제 확실한 경고가 필요합니다. 저 이성수를 선택해 주시면 반드시 종북 색깔론을 걷어내고 야권의 단합을 실현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 우리 순천 곡성 주민들, 호남민들께서 절절하게 바라시는 정권교체의 확고한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노동자 농민 서민의 대표 이성수를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순천 곡성의 밝은 미래,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저 이성수가 활짝 열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